친아빠가 자기의 어떤 뭐 성추행을 막 하는 이런 것들을 놀이라고 생각하고 아빠 좋아해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 시기는 진짜 뭐 만 14세 이상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율희 씨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좀 어학 같은 경우에는 좀 적기가 있다라고 보잖아요. 네네네. 언어학자들도 특히 뭐 L, R 이 발음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만 한 2세? 그러니까 그 일정한 시간 이전에는 그 발음을 음소를 구별하는데요.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음소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요.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 어린 나이에 영어 좀 해서 뭐 발음도 좋게 하고 또 우리가 막 배웠던 것처럼 학습식 막 A, B, C, D 막 이래가지고 막 달달달 외우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 좀 자연스럽게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욕심이 나신다라는 건 일단 공감이 된다. 그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뭐 달에 이제 뭐 아이들 교육비로만 한 800만 원 정도 쓴다. 네, 또 아이들이 연령이 되게 어리고 물론 3명이긴 하지만 나이가 좀 어리고 또 저는 좀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그 3시간이나 걸리는 유치원에 간다는 게 아이들에게는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하고 그 교육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좀 깊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. 그러니까 저도 저희 남편이랑 그 교육관의 차이 때는 가끔 싸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뭐 아이들 적성에 맞춰서 뭐 영유가 맞으면 영유 보내고 아닌 애들은 진짜 뭐 수부 어린이집 가고 진짜 YMCA 체능당 가고 그래야 되는 애들 따로 있어요. 진짜 각 적성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빠하고 애기 아빠하고 그 교육관의 차이 때문에 다툼이 될 때가 있는데 진짜 교육관 자체가 아주 판이한 경우를 한다면 그게 갈등이 되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충분히 많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두 분이 좀 원만하게 합의가 되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. 보니까 어떠셨어요? 그러니까 저도 뭐 아버지가 애를 낳게 됐다 이런 내용보다도 800만 원이 좀 충격적이었어가지고 그러실 것 같았어요. 네, 그 800만 원이 얘기하실 좀 때. 충격적인데 그 제가 그 아마 모르실 건데 그 삐뽀 119라고 그 책 그 두꺼운 거 있거든요. 애들 막 할 때 애들 아플 때 이제 쓰는 책이 한 요따만한 게 있는데 되게 베스트셀러예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유튜브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영어 유치원 보내지 마라, 너무 어릴 때 보내지 마라 라든지 바이링구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모가 외국인이 아닌 이상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다.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더라고요. 나는 이제 그것만 믿고 그분만 믿고 이제 가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좀 어쩔 수 없이 가능해요. 바이링구얼 가능해요. 뭐 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미루고 있는 저는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 저희 사무실 연락 주세요. 그게 아이들마다 다른데 언어 감각이 좀 떨어진 아이들은 애매하게 영어를 들이밀면은 모국어가 안 되거든요. 근데 모국어가 약간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영어를 넣었을 때 언어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그걸 정말 모국어 방식으로 습득을 해요. 이건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것도 했었어요. 그 라방 같은 것도 했었어요. 100명 모아놓고. 네.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 쪽엔 제가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근데 바이링구얼 가능하다.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. 죄송해요. 본의 아니게 반대 견해를 피력하게 됐네요.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서로 조정을 통해서 양육을 아빠가 하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. 아마도 이제 그 기존에 결혼생활 유지할 때에도 그 3시간 거리에 있는 그 유치원을 이제 등하원을 할 때 결정 자체는 이제 애기 엄마가 했는데 실제로 그 라이딩을 하는 건 또 아빠 쪽이었다 하더라고요. 아이들과의 유대 관계가 이제 주 양육자, 그러니까 친아빠와도 관계가 돈독했고 그리고 보조 양육자, 그렇죠? 그 조부모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아빠 쪽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어쨌건 양육비가 3명이나 되니까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네네.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애 셋을 이렇게 주 양육하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됐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양육을 아빠가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만약에 양육권을 갖게 되면 3명을 무조건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 저거. 둘 하나 뭐 나눌 수 있는. 그치. 그거 되게 궁금하시죠? 네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엄마 아빠의 편의를 생각하면은
한 사람이 하나씩. 1셋은 진짜 힘들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왠지 막 좀 하나씩 키우면 그쵸. 좀 그 아빠나 엄마 어느 한쪽이 약간 그 왕따가 안 되고 그죠? 자녀들과 그래도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덜 외로운 뭐 이런. 근데 그거를 법원에서는 정말 원칙적으로 허용하잖아요. 제가 지금 이 영상 찍기 직전에 조정 갔다 왔는데 그 케이스에서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 하나씩 키우는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셨거든요. 근데 법원에서 절대 안 된다. 그래가지고 양육 환경 조사 받고 뭐 상담 받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조정도 몇 번이나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. 아주 예외적으로 가령 뭐 엄마가 암 투병 중인 거예요. 근데 애셋을 다 키울 순 없잖아요. 그런 경우에 막내 아이, 젖먹이 막내만 엄마가 키우고 나머지 둘은 아빠가 키우고 이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원칙은 한 사람이 다 키워야 된다. 왜? 그 분리 양육을 하게 되면은 엄마 아빠만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도 전련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. 이제 엄마 아빠가 서로 이제 아이를 양육하겠다라고 정말 이제 피눈물 흘리는 그런 분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 형제 자매가 있는데 뭐 둘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또 어느 한쪽이 뭐 ADHD라거나 아니면 뭐 자폐라거나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인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함께 양육했을 때 오히려 막 갈등이 막 더 심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분리해서 양육을 할 수 있는 또 방법은 있어요. 예, 그 부분은 이제 문의 주시면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아이들의 의사도 되게 중요하죠. 그쵸. 어느 부모랑 살고 싶은지, 그리고 누구랑 더 유대관계가 돈독한지,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인지.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아이가 연령대가 어려지잖아요. 그러면은 뭐 오늘은 엄마를 했다가 내일은 아빠를 했다가 굉장히 변칙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아이가 내가 누구랑 살아야지 나의 정서와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미성년자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요. 심지어 뭐 가령 친아빠인데 성폭행하는 그런 케이스도 제가 해봤거든요. 그런 경우에서 친아빠가 자기의 어떤 성추행을 막 하는 이런 것들을 놀이라고 생각하고 아빠 좋아해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 시기는 진짜 뭐 만 14세 이상. 그러니까 아주 어린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기에 누가 더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가, 아이의 정서와 복리에 부합하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죠. 아이의 의사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아이의 의사가 약간 미성숙하다라고 보는 전제하에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이 더 많이 가요. 그래서 아빠가 비록 경제력은 더 뛰어나더라도 엄마에게 더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. 아마 그 애기 엄마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우리 둘째, 셋째 쌍둥이잖아요. 그 아이들은 되게 어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할 거고 엄마도 그 아이들이 눈에 어른어른 거릴 거예요. 근데 일단은 양육자를 아빠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니까 이후에는 면접 교섭을 정말 성실하게 자주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비록 엄마와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엄마는 항상 내 근처에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존재다. 그리고 불규칙하게 이렇게 만났다가 안 만났다가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러다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거든요. 해서 그 면접 교섭 절차에 엄마 아빠가 서로 상호 협조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일단 두 분이서 큰 마찰 없이 이제 자녀들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. 이제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분이었던 만큼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제 자녀들한테 충분히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